잡스랑 연애. 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 약간 더위가 남아있기도 해요. 낮에는 그죠? 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데 낮에는 딱 어디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여가지고 지금 일산 호수공원 근처에도 좀 주차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네. 정국민이 네. 보였어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의 집 앞마당 애들 다들 뭐 이렇게 볼 일들이 많으니. 아, 좋은 앞마당을 지니셨네요. 네, 다들 네. 집에 공원이 없나? 아. 집 앞에. 앞마당은 좋은데 주차장이 그지 같아가지고 네. 오늘도 차단막이 내려가 있는데 만차라고. 지난주에 이어서 회사 욕하는 거. 아, 빼야 되는데 뒤에 차들이 서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뒤에 차를 제가 나가세요 할 수도 없는 게 꼬불꼬불 길이니까 네. 그걸 후진으로 어떻게 뺍니까? 예. 일찍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분 전에 왔어요. 오세요. 5분 전에. 알겠습니다. 여기 주차가 오늘 난리가 났더라고요. 일산 전 지역에 지금 전 지역까지는 아니지만 요 근처 호수공원 근처가 다 주차 대란이 났는데 맞아요. 뭐 포켓몬 고 이벤트라고 있대요. 다 포켓몬 잡으러 다니는 건가? 거기 출몰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런가 봐요. 그 포켓몬 고 아직도 하나 싶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하나 봐. 네, 포켓몬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인기 많은 게임이라 만화라 기본적으로 이게 매니아들이 줄어들지 않는데요. 그리고 포켓몬도 처음에 151번까지 나왔다가 뒤에 계속 업데이트 됐잖아요. 네. 그 뒤로 또 변형 방식도 좀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계속 갑니다. 네. 창석이 이렇게 게임 얘기하는 게 나 웃긴 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포켓몬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헌팅하기 좋겠네 라고 해가지고 포켓몬 포켓몬 헌팅. 네. 헌팅하기도 좋을 겁니다. 네. 드래곤볼도 심지어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공고히 구축된 이 매니아층들은 계속 네.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장원식당 할 때 우리 가게에서 이렇게 나왔나 봐 튀어나왔나 봐 핸드폰 보면서 들어오는 놈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가게로? 네, 그래서 주방 안에 엄마 있어서 저기 있다고 잡아가라 그랬지. 몹 있다고 저기. 네,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렇게 한다니까 신기하긴 네. 하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놀러 다니는 그런 날씨입니다. 가을이고 딱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단풍놀이도 가고 뭐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들은 뭐 어디 다녀오신 데 없죠? 갈 계획이나. 예, 다들 뭐 하루살이처럼 살기 바쁘니까 저희 같은 프리랜서는 네. 이러다 또 겨울 오고 봄 오는 거죠. 그냥 맨날 방송에서 단풍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말만 하지 네. 정작 우리가 안 해, 그지? 저도 뭐 물건 팔아 먹을 때나 가을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이러면서 전 하는 춘천을 거죠. 갈까 생각 중이에요. 네. 춘천. 춘천 보니까 유튜브에서 봤는데 춘천 가는 ITX 청춘행 이 네. 기차가 중간에 2층짜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 몰랐었어요. 아, 근데 그래요? 그걸 보고 2층에서 되게 좀 색다른 풍경으로 갈 수 있는 게 있어서 한번 엄마가 그거 보더니 한번 가자고 그래서 계획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2층 객실 열차가 나온 지는 최소한 5, 6년 됐을 거예요. 기차가 2층이에요? 네. 근데 전체가 아니라 중간 칸만. 예전에 제가 사가정 이제 중랑구 사가정에 살 때 그 청량리랑 가까워서 그 열차를 자주 봤었거든요. 저 네. 심지어 타보기도 했었고 어, 색다릅니다. 색다른 색달라요. 2층이라고 해서 뭐 별다를 게 있을까 싶은데 왠지 2층이라 그러면 설레고 그쵸, 막. 기분 좋잖아요. 2층 버스라 그러면 못 보던 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올라가야 돼. 남들보다 좀 눈높이가 높아진다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로망이 있나 봐. 맞아요. 올라가 보면 창석이한테 잔뜩 앉아 있습니다. 높은 곳이 그리운 애들. 그래서 2층으로 달려가도 제지받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싶은 열망이 그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른들이 뛰어가면 좀 양보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뛰어가면 가만히 있죠. 얼마나 나 같은 애들은 좋습니까? 다 그냥 1층이거든요. 어차피 늘 높은 데서 보니까. 형 같은 사람 짐칸에 타야 돼요. 그 해외여행 가면 특히 홍콩 같은 데 가면 네. 그 2층 버스 위에 루프탑에 딱 앉아가지고 무조건 올라가요. 거기서 이렇게 사실 실제 그 경험을 해보면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미쳐요 더워서. 더워서 미치는데 그 사진 한 번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매체를 통해서 소개되는 2층 버스 위의 모습이 너무 낭만적이잖아. 예쁘긴 예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는 게 또 남들 못 해봤던 것도 경험해 보는 게 의미가 더 큰 게 이 SNS 때문에 뭐 새로운 거 나오고 남들 잘 안 하는 거 한번 내가 먼저 해봤다 이거 사진 올린다 요게 사람들한테 더 자극을 하는 것 같아. 이 경기랑 사당역이랑 2층 버스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네. 말고 네. 장원 형이 얘기했었던 그 시티 투어 버스가 2층 버스인데 2층에 뚜껑이 날아가 있잖아요. 뚜껑 날아갔던 표현이 굉장히 거북하네. 고급스럽게 까네. 부산 시티 투어 버스와 서울 시티 투어 버스를 제가 둘 다 타봤어요. 아 네. 근데 진짜 재밌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SNS가 지금처럼 인스타그램이 거의 안 할 때요. 네. 거의 안 할 때인데
부산은 시티 투 버스 딴 거는 왜 이러죠? 시티 뚜따 짱감이 귀여워. 귀여움이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2등으로 올라갔다 거기 2등으로 올라가. 평생 얘기 왔다는 거 아시죠? 정말 싫습니다. 롤러코스터라고 제가 만든 동아리가 제 친구가 만든 동아리가 있었어요. 맛집 투어하는 동아리인데 우리가 부산에 살면서 부산 시티 투어 버스를 한 번도 안 타보는 게 말이 되냐 해서 타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생각보다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리도 건넜어요? 네, 그 너무 좋죠. 영도의 남항대교 지금 뭘 지나간지 모르겠는데 지나갈 때 그 풍경이랑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밌고 서울은 서울 올라왔을 때 부산 촌놈이었으니까 처음 타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DP에서 보면 네. 부산으로 이제 탈영병 잡으러 가가지고 그 부산에서 2층 버스 타는 장면이 아, 네. 있거든. 아, 잠깐 그렇구나. 나오는데도 너무 너무 예뻐 보이고 뭔가 그 낭만적으로 바람이 보이고. 느껴지지. 네. 특히 바닷바람이 느껴지니까 네. 부산은 더 재밌습니다. 네, 지금 가을볕이 좀 뜨겁긴 하지만 그래도 딱 지금 그런 좋은 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2층 버스 탈 계획은 없지만 그동안 이제 안 하던 캠핑 세팅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집 앞에 택배가 아, 문을 진짜? 열고 들어가려면 택배를 치우고 들어가야 돼요. 저 형도 진짜 바삐 산다. 아우. 근데 바빠 현대사에. 근데 캠핑을 갈지는 사실 아직 기약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박스 없잖아요. 뜯는 그 재미로 박스 뜯는 재미가 이미 나의 캠핑은 끝났어요. 집이 곧 캠핑장이다. 네. 진짜 왜요? 그 여자들이 조금은 어. 질색할 취미들만 좀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오토바이 네. 캠핑에 캠핑은 아직 근데 낚시는 여성분들 안 좋아하지 하네 않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데리고 다닐 때는 좋아하지. 이제 슬슬 이제 혼자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캠핑 족들끼리 모여서 가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슬슬 두고 다니기 시작하거든. 아 캠핑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캠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기도 해요? 모여서 이제 단체 캠핑 이게 모임 정모 같은 거 하고 막 그러거든요. 캠핑 그럼 그거 각자 있구나. 장비 자랑하는 거야 이제 거기서. 근데 갈 수 있을 날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걸로 근데. 만족하는 겁니다 그냥. 장비로. 뭐 저기 중고나라만 논하는 거죠. 거의 뭐 감가 거의 없는 새 네. 제품을 싸게 구매할 자 수 이렇게 있는 캠핑 기회니까. 주변만 이렇게 애무지를 한 지가 그런 한 10여 년 되거든요. 횟수로 따지면 한 200번 갔어야 되는데 아이고야. 실제 간 횟수는 비도 오지 않았는데 캠핑지가 지정이 돼 있다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아니 뭐 이렇게 좋은 날씨에 나름의 또 즐기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또 찾아서 예. 네.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좀 심각하게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 날씨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이 완연한 가을 날씨를 내가 언제까지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조바심이 날 때도 있잖아요. 한 해 안에 아까워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2, 3년 동안 미세먼지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하늘을 보면서 맞아. 언제까지 이렇게 맑은 맞아, 하늘이 맞아. 유지될까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네. 이제 중국 공장 왕왕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것도 끝이거든요. 그 나라 존망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장석이가 야. 아이고. 이게 네. 대중의 호응을 받을 만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세게 얘기해요. 인터넷 짤에 어떤 프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외국인들끼리 우리나라에서 했던 프로인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왜 세계 경찰 국가가 돼야 되냐? 세계에는 그래도 경찰 국가 하나는 필요하다. 근데 왜 미국이어야 하냐 하니까 미국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하면 어떻겠어요?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국이 하세요라고.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네. 요즘은 뭐 경찰이 아니라 중국은 세계 깡패 국가니까 다 뺏고 남의 나라 문화 다 뺏고 그러니까 경찰이 잡아야죠. 문화 다 뺏고 다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뭐 이러니까. 네. 뭐 정치를 그만뒀어도 여론을 읽는 네. 포퓰리즘의 어떤 시선. 아니 오히려 정치 한참 할 때는 못 읽었어요. 읽지를 못해요. 지역을 벗어날 수 없어. 우리 동네 시장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역시 장기도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듯이 그런 그럼요. 의미이지 않을까. 근데 진짜 실제로 그 어떤 조직 안에 몸을 담고 있을 때는 시야가 많이 좁아지나 봐. 밖으로 나왔을 때 넓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모든 게 다 방송도 그냥 모니터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고 냉철하게 보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할 때는 또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까지. 인생까지 갔습니다. 인생은 비가 나중에 있어요, 캠핑이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죠. 완성이 됩니다. 인생은 쿠팡이다. 정답이야. 쿠팡 배송 빠르니까. 공감합니다. 아 근데 가끔 죄송하기도 해. 왜? 맨날 이렇게 배송하고서 앞에 쌓여 있는 박스를 보면 기쁘지만 야 이거를 이렇게 배송하려고 매일 우리 집 앞으로 오시는 그 택배 기사님들은 내 욕을 새벽부터 얼마나 할까. 형이 안 시켜도 다른 사람이 다 시켜요. 아니 그래도 이제 유독 이제
캠핑 장비들은 큰 것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르기 힘드실 거 아니야. 자제해야 저는 되나 소신 이래서. 발언합니다. 죄송할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 아, 감사한 그걸- 마음 정도만 갖고 있어도. 정답인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그분도 그러네요. 그분의 정답이네. 일이고.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죠? 예. 아니 근데 좀 이제 무거운 거 보면 또 너무 무거운 걸 내가 시키니까 난로 같은 건 진짜 무겁거든. 근데 그 난로를 한 난로. 번도 안 지피고 난 팔 거거든. 이러다가 캠핑 떠나기로 한 날인데 택배가 안 와. 네. 욕박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본사로 전화할게. 지금 배송 됐음이라고 떴는데 지금. 제가 애플 고소했을 때처럼. 어쨌든 감사한 일입니다. 네네. 네. 덕분에 뭐 이렇게 쇼핑하면 밤에 하면 다음날 아침에 오고 이러니까. 오, 너무 좋아요. 자, 맞아. 다시 한번 또 이 택배 많이 시키면서 감사한 하루하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 오창석 씨 책이 이제 출간이 됐는데 저희 잡설원년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책 얘기 안 했어요. 안 했구나. 창석 씨가 네. 평소와는 다르게 원래 보통 이런 거 있으면 먼저 얘기를 꺼내주는데 네. 한 번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늦게 알았어요. 책이 뒤늦게. 실물이 아직 안 나왔고 지금은 사인본 이벤트라고 하는 게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책이 이제 저희 작은 서점이니까 미리 사인본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몇 분 또 계세요. 그분들 한 50분에서 100분 정도만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어쨌든 홍보 마케팅으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100분을 훌쩍 넘어서 거의 200분 정도가 해주셔서 아마 다음 주 이 방송이 올라가는 이번 주 중으로 아마 풀릴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마케팅은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왜냐면 지금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실수령이 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책이 안 나온 상태 저도 안 받았는데 얘기하기 좀 그래서 몇 주 연속 네. 얘기하는 게 좀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고 국회의원들 위주로 조금 페이스북에 올려달라고 얘기를 다음 주에 하러 갈 겁니다. 그때 몇 명이 내가 원하는 몇 명이 터지면 와서 존나 세게 홍보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민주당 DNA, DNA 갈아엎기. 네, 민주당 DNA 갈아엎기입니다. 갈아엎자. 아니, 어제 새벽 1시에 제가 이제 TV 생방송을 했는데 네. 이제 실시간으로 현금 당첨 이런 거 홈쇼핑에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실시간으로 당첨된 분 호명을 하는데 너가 출마했던데 부산 사하구에서 당첨이 되신 거야. 네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기 제 지인이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하고 책 제목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 친구가 책을 썼는데 하고 책 제목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당명이 들어가니까 내가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조롱만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조롱이 이스곧 홍보입니다. 네. 아, 그래서 뭐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인이 낙선했다까지만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칭찬은 여기저기서도 다 무슨 책마다 다 마케팅하면서 우리 이 책이 좋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흥이 없어요. 근데 막 조롱을 하면 도대체 얼마나 그지 같은 책인데 조롱을 하는 거야 하고 찾아보거든요. 네. 조롱이 베스트 홍보다. 세 번째 책이죠. 단행본 하나 둘 셋 네 번째 책입니다. 네 번째인가요? 네. 오. 와, 근데 한 권을 이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인터뷰집은 수많은 인터뷰 주자가 지금 방송 활동이나 사회 활동할 수 없어서 네. 첫 번째 책은 절판시켰습니다. 네. 뭐 권수는 거의 뭐 유시민을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한 3년 내 잡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 도서도 빨리 등록을 해야 되겠군요. 자, 저 자기가 등록해야 되거든요. 네. 프로필 찍으면 사진이나 양력이나 책 이런 거 있죠. 이거 자기가 네.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등록해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책 새로 나오면 여러분들 많은 관심 구매 감사합니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름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DNA 갈아엎기 저자 오창석입니다. 네, 저자 오창석. 네. 말하는데 뭔가 뭉클하다. 아,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 책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네. 진짜 작가다. 그러니까. 창석이 보면 근데 또 쉬운가 보다 싶기도 제 책이 사냥의 시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책을 쓰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네. 퀄리티를 떠나서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밀키트도 점점이 좀 많이 차이 날 수가 있거든요. 편차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V조선에 뉴스에 익사마가 등장을 했다고 그래요?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니 우리 잡스 게시판에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 그 일본 여행이 이제 왕성하게 바뀌는 시기다라고 하면서 제가 판매한 사진을 일본 여행을 방송하고 있는 판매 사진을 올리셨더라고. 아마 그 10월 11일부터인가 다시 무비자 입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네. 기대는 된다 솔직히. 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일본 관련된 여행 네. 상품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때 나오셨군요. 네, 그래서 저 최근에 이제 여행 방송도 일본 여행 방송도 좀 늘고 있고 그리고 창석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개인 여행도 허락이 되기 네. 직전이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떠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머리 귀엽게 했네요. 네. 역시 TV조선이라 그런지 일본 세일즈를 시작했네요.
저랑은 무관합니다. 네. 저는 그냥 회사에서 이거 팔아야 하는 사람이지. 네. 제가 일본 꼭 팔겠습니다. TV조선에 뉴스 내주십시오. 이런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어떤 정치색도 네. 그런 편향되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종종 올라오는 김희끈이 간다 사진은 뭐예요? 김희끈이 간다는 뭐였어? 그게 2012년 3년 제가 이제 게임 캐스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신입 캐스터니까 네. 뭔가 예능 콘텐츠를 어. 또 그 당시 PD 형이 굉장히 예능감이 좋은 사람이에요. 야, 그래서 머리다 카메라 헬멧에 달았네. 액션캠을 붙여가지고 그걸 쓴 채로 프로게이머들 숙소에 약속도 안 잡고 그냥 불쑥 찾아가기.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한 거야. 외국인 그 중계진 숙소 찾아가기. 그래서 외국인들이랑 막 그 추석 때 찾아가서 씨름하고 강강술래하고 그다음에 약속 안 잡고 일반 프로게이머 숙소 갔는데 거기 이제 감독님이 이종격투기를 취미로 하시는 분인데 거기다 막 이제 제가 막 쫄면서 허락 받으면서 촬영하고 막 이런 내용들. 약간 M장이랑 결이 같네. 과거의 궁금타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네, 저는 이제 연예인들 대상으로 그렇게 네, 했었고. 여기 게이머로 대상으로 진짜 하고. 방송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맞아. 약속 옛날에. 없이 뭘 한다는 게 진짜 말이 됩니까? 나는 뭐 네. 오죽했나.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유행이었거든. 맞아요. 급습으로 뭐 찾아가가지고 그때 리얼로. 리얼로 반응 그쵸. 보고 이런 게 그리고 그런 게 돈이 안 들거든. 맞아. 품만 조금 들고. 그리고 뭐 이제 그 당시 중계를 진행했던 리그가 세계적으로 조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결승전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중계를 안 하는 신입 캐스터니까 막 이제 도네이션이라고 하죠. 기부 받아서 네.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돈으로 가자. 어. 그래가지고 막 기부 영상 찍고 막 돈 받고 했는데 30 얼마 모였나? 그래서 가진 못하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사진 보니까 되게 소년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약간 여기 여드름처럼 아, 되게 그때 성인 여드름이 많이 네. 올랐었어. 애기애기한 느낌이 좀 있네요. 맞아. 그 여드름을 또 그렇게 돌려가네? 근데 신기한 게 여드름만 올라온 게 아니라 저 때는 입도 더 올라온 것 같아. 이게 사실 그걸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아니 보면 진짜 아니 액션캠이랑 헬멧을 쓰고 있는데 액션캠이랑 헬멧의 끝자리보다 입이 더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성공의 욕구가 입으로 가나 봐. 성공해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요즘 좀 별론가 봐요. 아니 그냥 그러면. 지금은 그냥 내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젠 알잖아. 내 욕심만 있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그냥 그런 건 모든 게 따라줘야 된다. 저 때는 굉장히 의욕적이구나. 의욕적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욕이 없어서 입부터 나갔구나 이렇게. 네, 입부터 나왔죠.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이 훨씬 외모적으로는 네. 세련되고 네. 더 잘생겨졌다. 맞아. 그러니까 저 때는 이미 뭐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밖에 없었죠. 진짜 풋풋하네요. 이 네. 카메라 마사지라는 게 실제 존재하나 봐. 희한하죠. 이게 익숙해지는 것일 수도 있지 눈에 그런 것도 네, 있긴 그런 것도 한데 있을 수 그런 것도 있고. 있긴 한데 실제로 보면 확실히 더 아무래도 외모도 꾸미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련돼지고 네. 더 잘생겨지고 예뻐지는 것 같긴 해. 카메라 앞에 많이 제일 서면. 중요한 게 마음의 편안함이지 않나? 저 때는 이제 20대 초반, 막 중반 성공해야 돼, 막 이런 조바심 같은 게 좀 있었고 지금은 그냥 열심히 내 할 일 묵묵히 하자 이런 편한 마음으로 있으니까 관상도 조금 더 유해지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은 그리고 몇 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 때는 PD와 출연자의 관계가 그냥 각자 자기 지금은 각자의 그냥 위치가 PD이고 출연자일 네. 뿐이잖아. 저 때는 복종의 관계였나? 복종애가 주종 관계였어 주종 거의. 관계. 막 촬영하다 혼나기도 하고 막 시키면 다 해야 욕도 되고. 들여먹고 시바 새끼야 막 개새끼야 막 이런 소리도 들어보고. 아, 옛날에는 드라마 촬영 때도 그랬어요. 드라마 촬영 때도 카메라 감독님이 배우한테 엄청 욕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뭐 높든 적든 간에. 그리고 촬영 나가가지고 뭐 좀 실수하면 촬영 감독님이 군기 잡고 촬영 감독님 중에 맞아요. 대빵이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딱 앞에 손 모으고 서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야 너 그렇게 하면 되냐? 카메라가 지금 그 따라가야 되는데 네가 동선을 그렇게 까먹고 그렇게 움직이면 카메라 못 따라가잖아. 뭐 이러면서 혼나고 막. 그 어렸을 때 배울 때도 그랬어요. 현장에서의 짱은 촬영 감독님이다. 뭐 이런 걸 배워가지고. 보통 나이들이 네. 많으시니까 연배가 그쵸. 좀 있으시니까. 방송사는 이제 기수별로 뽑는다. 네. 그래서 뒷이야기를 들은 게 있었는데 MBC 직원한테 무한도전 촬영하다 보면 카메라 기술이 차이가 나는 회차가 있다. 그럼 너무 잘났고 너무 매끄러운 거는 외주다. 왜 그러냐? 원래 방송국에 있는 공채로 들어온 카메라 감독과 김태호 PD 가면 자기보다 선배라서 이거 저거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 야 내가 하는 게 맞아 요게 그들 하면은 안 맞는다는 거야. 이게 MBC 전체적으로. 그래서 MBC가 급격히 무한도전은 외주로 몰아갔다. 이제 이면입니다 이게. 네,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 요즘엔
김태호 PD급 정도 되면 신익 PD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다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위 김태호 PD가 신입일 때 분명히 위에 촬영 감독이 있었을 거 그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랑 할 때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일본말 쓰면 안 되지만 곤조라는 게 네. 있어요. 곤조 그래서 카메라 감독님들이 특히나 정규직인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 내가 뭐 A 플러스급의 영상을 찍든 C급을 찍든 똑같아요. 들어오는 돈은. 그러니까 PD가 요구하는 게 10개가 되면 피곤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해줄 수 있어도 이게 왜 필요한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계속 반문을 하고 잘 안 해주려고 하는 맞아.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 어쨌든 맞아. 뭐 항상 현장 나가면 카메라 감독님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D. 나는 한번 PD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 5분 동안 욕만 들은 먹은 적도 있었어. 왜? 아니, 뭐 방송 관련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겠지. 편집하다가 편집하다 보니까 빡쳤구나. 빡치는 거지. 그거 좀 그렇다.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그게 또 다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나중에 익숙해져가지고 욕하고 있으면 이게 스피커폰을 해놓고 내려놓고 내 할 일 했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하면 되니까. 참 이 방송가도 참 이 시대가 변하면서 가장 또 빠르게 받아온 곳이 또 여기가 아닌가 맞아요. 생각해요. 그렇구나. 네. 아 맞다. 각자 뭐 특별한 근황은 없으셨죠? 별일 없으셨죠? 그날 예, 건강하게 한 주 잘 별일 살았습니다. 없었고 예? 없었구나 우리도. 아니 뭐 그냥 반성 뭐 그냥 뭐 건성건성하는 거지 뭐. 뭐 던지듯이 뭐 화법 알아듣잖아 뭐 대충 이렇게 말해도. 편의점 앞에 간이 테이블 펼쳐놓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아이 뭐 그게 했지 뭐 어제도 뭐 그냥 뭐 그래서 아이 뭐 그래 잘한다. 자 알겠습니다. 별일 없었으면 된 거지 뭐. 네, 건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거 하나만 물어보자. 뭐야? 오창석이가 생일 주간이었다고? 아 맞다. 아, 네. 해피 벌스데이 투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고 원래 가져오려고 했다 2부 오프닝 때 드리겠습니다. 네. 뭐요? 재밌는 책갈피를 받았는데 책갈피? 내가 쓰는 것보다 이근영이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책갈피를 하나 받아가지고요. 악어만? 2부 오프닝 때 제가 선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불안하다. 벌써부터 불안하다. 입이 실룩실룩 된다. 높은 확률로 악어 입부분을 책갈피에 넣는 겁니다. 근데 마음껏 상상해 하십시오. 상상 그 이상입니까? 아니 그냥 상상한 대로요. 상상한 대로? 최근에는 창석이가 저를 놀리려고 눈빛이 변하잖아요. 네. 설레요. 뭐 새로운 거 던져줄까? 곁에. 뭐 하나 줄까? 거기 곧 캐릭터로 연결이 되거든요. 쓸쓸하거든요. 네. 요즘에 많이 안 던지더라고. 적극적으로 해라 임마.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먹이로서의 매력이 떨어졌나 보다. 니 탓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알겠죠. 맛깔스러운 안주가 되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이야기를 해볼 걸 그래요. 네. 저기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를 훈육할 때. 너 그러면 경찰 아저씨 잡아간다. 경찰 아저씨한테 혼나 너. 뭐 이런 얘기 겁주려고 많이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경찰서로 아이 손을 잡고 끌고 가서 경찰 아저씨 앞에 데려다 놓고 자 아저씨 얘 좀 혼내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오. 실제로. 근데 우리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많은가 봐. 고향 경찰서 앞에 고향 현수막이 경찰서 하나 앞에? 걸렸는데 어린 아이를 혼내기 위해 경찰 관서에 데려오시면 아이의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묻고 듣고 답해주는 인내의 시간보다 더 나은 훈육은 없습니다라고 경찰서에서 이 현수막을 내걸 정도로 경찰서로 실제 아이 손을 붙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 진짜 이렇게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판례를 현수막을 거셨겠지. 네. 근데 반면에 아예 세게 나가주면 어때요? 어떻게요? 경찰이 장원아,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네. 정확하게 미란다 범죄자, 원칙을. 피의자를 검거했을 때처럼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면 그거 갱생되거든요. 네. 너 나갈 때 모자 푹 눌러 쓰고 나가라. 사진 찍으니까. 수갑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채웠다가 풀어주고 그 손에 그 쇠 촉감 느끼면 네. 정신 차리잖아요. 아예 그 부서를 따로 만들어야 될까요? 네. 허위 체벌 부서로 해가지고. 좋아하실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네. 아니 진짜 이거 경찰서에 아이 데려가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인스타에서 봤었는데 인스타에서 자녀 교육을 하시는 어떤 교육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인스타를 피드를 꾸미는데 경찰서에 자기 자녀를 데려갔던 혼내려고 그런 썰을 푼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미안하지만 좀 제정신인가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무방해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 교육은 선생님이 하는 거고 집에서 해야지. 지금 경찰서에 지금 1분 1초가 바쁜 그 경찰서에 데려가가지고 우리 아이 좀 혼내주세요. 저는 이건 정말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 친구가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그 제 친구한테 바로 그걸 캡처해. 이년아 미쳤냐? 이렇게. 네가 내 친구라니. 그랬더니 그 친구도 바로 나도 생각이 짧았구나.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좀 이렇게 네. 이야기를 풀어갔던 적이 있는데 정말 그 글에도 역시나 저와 같은 생각이 좀 많았어요. 갑론을박이 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처럼 경찰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선하신 분들인데 혼내고 꾸지람하고 벌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 이건 피해야 된다라는 글이 한 반 정도 있었고 나머지 반은 지금 거기에 애를 왜 데리고 가는 거죠? 거기가 교육기관인가요? 막 이런 식으로 욕하는 글도 있었던. 그런데 그 글 자체가 아이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피드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죠. 사실 근절. 이게 본인들이 직접 해야 할 훈육을 타인에게 약간 강제로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이렇게 좀 넘기는 듯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아마 남성분들 다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버스나 지하철에 타고 있는데 엄마나 이렇게 아이를 케어하시는 분이 네,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너 여기 시끄럽게 하면 떠들면 돌아다니면 옆에 아저씨가 이놈한다. 옆에 삼촌이 이놈한다. 그럼 해줘야 돼. 옆에서 이놈. 해줘야 되잖아. 갑자기 거기서 콜라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보는 엄마랑. 눈짓 이렇게 하고. 저 무서운 삼촌이 이놈한다. 나한테 얘기할 땐 꼭 수염도 있고 하니까 무서운 삼촌이래. 저 삼촌 무섭게 생겼지? 저 무서운 삼촌이 이놈한. 약간 머쓱한데 그럼 또 놀아봐줘야 된다. 갑자기 콜라보레이션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물론 그게 아이가 얼마나 통제가 안 되면 옆에 사람한테 이제 협업을 요청하겠냐마는 그래도 이제 경찰서는 이런 일을 하려고 만든 곳이 그렇죠. 아니니까 좀 과했다 싶죠. 네. 근데 이제 의뢰하는 엄마들의 행동 같은 것들이 있잖아. 이거 우리도 다 들어봤잖아. 경찰서 얘기. 또 이제 엄마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 이제 말 못하는 애기들 업고 계시거나 이렇게 유모차에 끄고 가시는 분들은 복화술 하시잖아. 복화술. 자 고맙습니다라고 해야지. 고맙습니다 하고 자기가 얘기하잖아. 자기가 얘기하잖아. 모노드라마. 모노드라마. 애들이 말이 익숙치 않을 때는 본인이 하세요, 본인. 그래서 아이고 애기 뭐 말 못하는 애기인 거 알면서도 말 걸 때 있잖아. 아이고 오랜만에 아들이 나왔구나. 엄마가 대답하잖아. 엄마랑 가니까 좋아요. 엄마가 다 해줘.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한테 배운 건 아니지만 엄마가 되면 이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행동들이나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건 것 같아. 나 옛날에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데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을 때여가지고 대학교 때였을 거야 아마. 그래서 책을 이렇게 신문인가를 펼쳐놓고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보고 있는데 애기가 계속 내 신문을 만지고 나한테 이렇게 툭툭 치고 하는 거야. 나 엄마가 하지마 삼촌 자잖아. 근데 나 안 자고 있었거든. 눈이 작으니까 이게 내를 깔고 보고 있으니까 자는 줄 알았나 봐. 그래서 민망해서 진짜 자는 척했잖아. 그러다 진짜 잤어. 그거 뭔지 알아.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있습니다. 저희 옛날에 저희 아빠 이제 경찰이시니까 네. 이웃집의 어느 어머니가 본인의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듣는데 이제 통제 밖을 넘어설 정도로 말을 안 들었는지 저희 엄마한테 부탁을 따로 하셨어요. 아버지가 제복을 입고 수갑을 들고 저희 아이를 겁을 주실 수 있냐. 이게 20년 전에 정말 10년 전에. 근데 정말 간절하긴 하셨나 보다. 정말 너무너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 남편이 제복을 입고 수갑까지 들고 가야 되냐 뭐 이럴 정도로 이제 물론 거절하긴 하셨지만 그분은 정말 간절하셨거든요. 왜냐면 작가님 아버지 얘기만 아니면 정말 맛있게 제가 들고 싶은데 해봐요. 가봅시다. 제복과 수갑은 정말 맛있는 선택인데 작가님 아버지라 제가 내가 제복을 좋아했네. 근데 저는 이거 이렇게 경찰서에 끌려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진짜로? 부모님 말고 나 제 그렇게 욕했는데. 친구가 끌려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제가 이제 그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모산초등학교에서 있다가 이제 1학년 2학기 전체적으로 모동초등학교를 다 전체 이주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신도시가 마련됐는데 초등학교가 완공이 되기 전이라 바로 밑에 있는 마을에 이제 초등학교를 다닌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한 거를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정경원 씨가 있었습니다. 경원이가 이제 그 길바닥에 누워서 술 먹고 주무시던 아저씨를 발로 툭 건드리고 도망갔어요. 웃으면서. 왜 여기서 하고 도망갔거든요. 경찰서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보고 너 이리 와서 잡고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경원이를 알 뿐이지 멀리서 그걸 봤어요. 나도 보고 있었거든요. 길 반대편에 있었어 심지어. 너도 오라는 거야. 나는 아무 잘못 없잖아. 약간 공범 그래서 나는 같고요, 공범. 일단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죠. 그지? 뒤에 경찰이 있더라고. 뒤에도 있더라고. 그 사람 손잡고 들어갔어. 근데 경원이를 앉혀놓고 경찰이 조지기 시작하는데 와 세상 그 아이도 싸움 어느 정도 잘한다고 얘기를 듣던 아이인데 세상 울면서 소년처럼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물론 잘못한 거 맞습니다. 술 취해서 주무시고 있는 아저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한 번 하니까 애가 세상 착해지더라고 진짜. 나는 왜 끌려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앉아서 너도 봐. 너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더라고. 안 그럴게 난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쳐다보고 있었죠. 교육으로서도 기능이 있네.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게 느껴졌냐면 그 경찰이 오바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분명히 애들을 키울 때 심하게 혼내는 순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오죽 말을 안 들으면 여기까지 의탁을 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그렇게 크게 혼내야 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여기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보지도 않고 데려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일까?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좀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는 경찰분들도 이해가 되고 또 이 오죽하면 훈육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 엄마들의 마음도 사실은 뭐 아예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네, 아니에요. 또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니까. 애들 말 안 들으면 진짜 그 답답함은 정말 이 일을 다 말로 할 수 없어 진짜. 그럼. 보고 있는 내가 더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때가 있거든. 맞아요. 막 네. 길바닥에서 막 자기 고집 부리면서 주저앉아가지고 막 물고 소리치는 애들 보면 정말 저도 그랬다는데 어렸을 때 생전 그렇게 안 하다가 그 당시 강시가 유행이었나 봐. 근데 강시가 그려져 있는 신발이 있는데 그걸 내가 너무 갖고 싶어 했나 봐. 옛날에 이제 시장에서 그런 걸 누가 사고 파니까. 근데 생선 가판대 옆이 신발 가게였는데 그 생선 가게 앞에 막 물 웅덩이 그렇죠. 거기에 막 누워가지고 막 사지를 흔들면서 저거 사달라고 해가지고 원래 땡깡 부리는 거 하나도 안 받아주다가 그때는 강시 신발을 사줬다고 하더라고. 물을 위해서 몸부림. 네. 약간 그렇게 땡깡 부리는 스타일이었군요. 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아닌데 그때만. 뭘 사달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정말 간절했나 보다. 그때는 막 몸부림을 쳐가지고 그래서 얻어냈습니까?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전 기억이 없어요. 아, 근데 이 광경을 삼자의 입장에서 신발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 얼마나 형이 예뻤을까. 아이고 잘한다. 괜히 이렇게 강시 신발 한 번씩 이렇게 흔들고 있고 계속해서 원래 2만 원짜리 3회 불러도 돼. 3.5 불러도 돼. 아저씨가 가게 앞에서 이러고 있었을 거야. 강시 코스프레 하면서 손 앞으로 대고. 왜냐면 요거 조금만 지나면 살 것 같거든. 오거든. 무조건이거든. 시각적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계속 물도 뿌려줬어요. 물이 많이 튀어야 이게 더 시각적 효과. 임팩이 있으니까. 야 스텝업의 원조였네. 그렇지. 물에서 몸부림을 치는 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안 거지. 그래 스텝업 한참 뒤에 나온 거네. 아, 표절했네. 표절했어. 김익근 표절했네. 표절했네. 저는 이렇게 살았답니다 평생.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많이 때렸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한 번도 말려야겠다는 생각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어릴 때 정말 별났다고. 장원님은 어땠어요? 저는 착했을 것 같아. 착했을 것 같아. 내 욕심을 이렇게 어떻게 잘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항상 눈치 보고 약간 항상. 그 화가 다 이제 쌓이는 거야. 그지 쌓이는 거 짐도 쌓이잖아. 네가 쌓아주잖아. 루틴이야 루틴 형.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팔자니까. 죽을 때 내가 다 쓰고 갈 거야. 김익근의 만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쓰고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형 캠핑하고 오토바이 탈 때 기분 좋게 타라고 내가 쌓아두는 거예요. 털어낼 게 없으면 그럼. 가서 할 게 없으니까. 그럼. 이것도 나도 고된 일이야 3D야. 그래요. 남의 애쓰십니다. 행복을 위해서. 그럼. 네, 불철 주자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오래된 짤 중에 그거 있어요. 백화점 한복판에서 애가 누워 있고 거기에 글이 하나 딱 달려 있거든. 뭐라고? 반드시 엄마는 돌아온다. 아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광고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막 이렇게 막 사진을 진짜 막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밑에 광고 문구가 이래서 콘돔이 중요하다고. 와 세다. 너무 네. 태국 광고인가? 그랬던 나도 그 영국 광고인가 어디 간 거죠? 하여튼 뭐. 맞아. 나도 그거 봤어요. 영상. 그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이제 저희를 혼내셨어요. 네. 그렇게 이제 자랐는데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셔서 너 나가 했대. 근데 내가 진짜 나갔대. 네네. 그 이후로는 절대 나가라는 얘기를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말이 바뀐 게 집 앞에 서 있어로 바뀌었어요. 나가라고는 안 해. 나 기억났다. 나 한 번 빨개 벗겨져가지고 쫓겨난 적 있어요. 저도 팬티만 입고 나간 적 있어요. 왜요? 나는 팬티도 허용 안 해줬어요.
뭘 잘못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는데 컸을 때는. 다스레 주택이라 바로 우리 집 문 옆에 옆집인데 빨개 벗겨서 내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그 경찰에 이제- 신고 들어온 거지. 옆집에서 여자아이 지금 빨래 먹고 나갔다고. 그때 너무 충격 먹어서 그 이후로 잘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때부터 장원 형이 쇼맨십이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벌 받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비참하니까 포징을 어디 포징을. 원래 취미인 것이냐? 자의적으로 나와서 하는 거 마냥. 이거 왜 그런 유행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저랑 제 동생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거 극단적으로 애가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 근데 너무 상처다. 100% 상처죠. 이거 기억하는 거 보면 100% 상처죠. 나도 네. 나간 기억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가. 그때 감정이 기억나요? 그지? 그쵸? 기억나지? 너무 창피했던 기억. 창피하고 굴욕적이고 막 우리 엄마 아빠는 분명 계모 계부일 거야. 생각 막. 약간 애들 혼내는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 그 시대에 맞아. 지금 이렇게 경찰서 이런 것처럼 그때는 뭔가 빨개 벗겨가지고 일단 내보낸다. 그래서 굴욕감을 준다. 뭐 이런 게 붐이었던 것 요즘의 같기도 해요. 트렌드는 약간 이런 거야. 참는 거.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울어도 끝까지 일단 부모는 참는다라는 게 좀 트렌드인 게 오은영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야구 선수 이승엽 씨 와이프가 이송정 씨. 이송정 씨가 이제 그 야구 구장에서 이제 자녀분들이랑 이제 야구를 보는데 막내 아들인가 봐요. 미친 듯이 엄마를 막 붙잡고 난리가 막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송정 씨가 정말 거짓말 아니라 표정의 변화도 없이 끄떡도 안 해. 쳐다도 안 보고 야구만 계속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결국에 아이가 제풀에 지쳐서 그냥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약간 요즘 트렌드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약간 극단적으로 기싸움이라는 게 있는 기싸움인 것 것 같아요. 아 기싸움의 트렌드. 야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아우 힘들지. 진짜 빠져요. 이송정 씨가 진짜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때. 무표정으로 있는데 무표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게 왜냐면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이승엽 선수의 은퇴 투어 기간이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거의 이승엽 선수와 이승엽 씨 가족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그러고 있으니까 맞아요. 더 이제 주목이 됐죠. 이송정 씨 진짜 초미녀지 초미녀. 아유 조미녀죠. 근데 그 참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이 좀 힘든 것 같아. 그런 건 있어. 좀 움직이거나 맞아요, 예를 들어 좀 맞아요. 소리를 크게 내는데 엄마가 공공 장소인데도 제지를 안 하고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렇게 참는다? 그러면 좀 그 속상하지. 참는 거는 참는 교육은 집안에서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 밖에 나가서는 바로바로 제지를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공 도덕을 가르치는 게 그 우선이 근데 아닙니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을 거야. 애들을 키우는 근데 게. 나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내 마음이 풀리거든.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얘가 그래도 계속 움직여. 그래도 아 이 엄마가 그래도 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구나. 나는 그거에 이제 조금 위안을 네. 받는 거라서 네. 그냥 그렇게 한마디 정도는 그래도 좀 다른 사람 듣게끔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약간 지금 말하면서 발끈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정말 이야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처럼 발끈한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농구 경기장인가 그 해리 왕자가 무슨 경기장에서 팝콘을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앉아 있는 되게 조그맣고 귀여운 여자애가 팝콘을 이렇게 뺏어 먹거든요. 팝콘을 뺏어 먹으면서 해리 왕자가 나중에 보고 팝콘을 못 먹게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갑자기 뺏기도 하고 막 먹여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 밑에 댓글이 저 애 엄마는 팝콘을 먹는데 왜 계속 가만히 있냐고 이런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 보면서 아 귀엽게 보는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저런 분위기 자체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구나라는 게 느꼈어요. 다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맞아. 알겠습니다. 육아는 참 어려운 문제고 네. 바라보는 우리도 참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육아는 힘든 일이라는 거. 네, 너무 힘든 일이죠. 왜냐면 지금 육아하시면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실 텐데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 이러실 수도 있거든. 맞아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송정 씨 아까 다시 말한 은퇴 시기네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를 카메라 비추고 있는 거 뻔히 알 텐데 혼내거나 조지거나 이렇게 또 쉽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모든 삼성 팬들이 다 이해해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 진짜 개념 없는 엄마들은 막 공공장소에서 애가 온갖 난리를 치고 다니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는 엄마들도 있어. 저는 그런 거는 진짜 경범죄로 엄마 처벌해야 돼요. 엄마 책임 맞지. 엄마 그 책임 처벌은 맞아요. 네가 내려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처벌을 내리면 벌금 말고 다른 쪽이겠죠. 벌 쪽으로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 토크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잡설로 넘어갑니다.
아침 피로 극복 끝판왕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 재구매 고객분들의 공통적인 후기는 아침에 피로가 줄어서 개운하다입니다. 코어업의 이런 효능은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아연,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 회복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동시에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외출이 잦아지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활기찬 하루를 위해 코어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루 두 알로 활력 넘치는 아침을 느껴보세요. 합리적이고 편리한 2+2 정기 배송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하세요. 하루 두 알 코어업이라고 저희가 몇 년째 외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반신반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뭐 여러분들께 많은 신뢰를 드리지 못했겠지만 한 번만 좀 믿고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셔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뭐 굳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계속 챙겨 드시게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건강 중요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말이긴 한데 네. 운동 일단 잘 하시고 몸에 좋은 거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식품 건강 보조식품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비타민은 누구나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필수 건강 보조식품 아니겠습니까? 여기 왔다 물고 물리는 것 같아요. 운동해서 코어 드시면 흡수력이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또 운동할 수 있는 힘이 보충이 되고 네. 계속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네. 하루 알 코어 꼭 지켜주세요. 네, 네. 2+2 정기 배송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검색창에 코어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선당 한우의 신제품 출시됐습니다. 소선당 한우의 곱창 대창 모듬 곱창 세트를 지금 소선당 한우 쇼핑몰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장 봐야지. 곱창과 대창 맛은 있지만 가격도 비싸고 품질이나 청결을 믿을 수 없어서 고민 중이셨던 분들 저요. 이제 소선당 한우의 곱창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검증된 소선당 한우의 품질과 해썹 인증 시설에서 깨끗하게 만든 곱창을 편하게 집에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손질이 다 되어 있어서 집에서 간단히 굽기만 하시면 되고요. 또한 함께 곁들일 소스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간단하고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한우 부위와 곱창 대창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곳 포털 사이트에서 소선당 한우 검색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뭐 이렇게 때마다 시켜서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한우를 이제 주문해서 먹는다는 거 자체가 좀 어색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네. 한 번만 드셔보시면 이게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간편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툭불한우는 항상 비싼 거라는 어. 편견을 소선당에서 좀 깨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부담 없이 맛있는 툭불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한우 곱창, 한우 대창 이거 밖에서 사 먹으려면 진짜 아우, 비쌉니다. 진짜 너무 비싸요. 네.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또 양념 추가해서 아우. 진짜 부추 좀 한 단 정도 사다가 아우. 부추랑만 같이 구워 먹어. 또 곱창에서 나오는 기름에다가 부추 해가지고 친구였어 지금. 기가 막히지 아주. 신고했어. 전 지금 방금 곱창을 주문했습니다. 와 좋네요. 지금 엄마가 아파가지고 밖에 못 나가는데 집에서 요즘 계속 곱창 먹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집에서 요거 에어프라이기에다 구우면 딱일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냄새 네. 나고. 자 여러분들 소선당 한우였습니다. 김묘성의 잡설. 잡설. 친구에게 소개팅을 받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받고 저장을 했더니 카톡에 뜨더라고요. 그런데 상대 남성 카톡명이 영국 신사인 겁니다. 살다 카톡에 본인 이름을 영국 신사로 해놓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카톡 사진은 본인 차 사진으로 해놨더라고요. 당장 이번 주말에 소개팅인데 소개팅 깨는 게 낫겠죠? 좋게 생각해보려고 해도 영국 신사 자꾸 거슬려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영국 신사. 특이하긴 한데 네. 영국 신사 그래도 만나볼 필요 있지 않나요? 차는 어떤 차였을까 근데? 그죠? 영국차. 벤틀리. 벤틀리 제규. 영국 차 아니고 국산 차인데 영국 신사라 그러면 좀 안 맞나? 포인트가?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이분이 카톡에 해놓은 감성을 봤을 때는 영국 차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영국 차인데 카톡 이름도 영국 신사. 와 정말 별론데? 정말 별론데? 그러니까. 그냥 별 뜻 없이 했을 수도 있잖아. 이것 때문에 소개팅을 깰 정도는 아니지 않나? 맞아. 소개팅 깨는 거는 조금 섣부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한번 만나보고 다를 수도 있지. 되게 작은 부분인데 거슬려? 묘하게 계속 거슬려요. 근데 이게 감성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 이런 감성인 사람들이랑 난 좀 잘 안 맞는 편이야. 반대로 생각해봤거든요. 우리 레이디스 앤 젠틀맨 하면 신사와 숙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개팅 하는데 영국 숙녀라고 써놨다. 그러면 세이브 할거 쎄할 것 같은 느낌. 영국 숙녀의 영국 브랜드 가방 백을 사진으로 해놨다. 뭐든
그래서 홍차 마시자고 이렇게 소개팅 첫 장소 이렇게 얘기하면 쎄할 것 같아 느낌이. 근데 만나보긴 하고 난 너무 궁금해서 만나보긴 무조건 만나볼 것 같아. 근데 만나기 전에 호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일 것 같아 나는. 근데 만약에 심지어 이 사람이 카톡 사진을 봤는데 카톡 사진이 300장이에요. 그 프로필 사진 사진 넘겨보면 300장. 힘들다. 근데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시는 분이 힘들어. 있더라고요. 저장을 그게 했는데. 이게 잘못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감성 궁합이거든. 맞아. 저는 근데 영국 신사라고 해놓은 건 전혀 거슬리지 않을 것 같고 차 사진은 조금 거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사진은 뭔가 자랑, 허세 이런 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영국 신사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실명을 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원치 않는 인간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깔끔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꿈보다 해몽 아닙니까? 반대 의견 그냥 한번 내봤습니다. 진짜 영국 신사처럼 입고 와. 그 중절모에 멜빵 이렇게? 까만 우산 들고 이렇게. 매너스, 차도 메이크. 석탄차 타고 오지 왜? 산업혁명 때. 네. 아니 그런 이 영국 신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복장도 네. 정장도 테일러 샵에서 항상 맞춤 정장으로 딱 입고 킹스맨 같은 느낌. 킹스맨 같은 느낌으로 진짜 딱 안에 베스트까지 해가지고 이런 거에 그 꽂혀 계신 분들도 많아요. 마니아 분들도 계시긴 계셔. 근데 그게 뭐 사실 만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한다거나 네. 크게 뭐 재수없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대로 취향이니까. 맞아요. 형이 얘기한 거에 진짜 100% 공감인 게 이거는 이거 했다고 뭐 싫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감성 공감이 안 맞는 거지. 좀 이렇게 차 사진을 프로필 사진에 해놓는 거, 그다음에 프로필 과거 전적이 300장 되어 있는 거, 영국 신사인 아이디. 그러니까 이런 감성이 잘 맞는 여자와 만나야 된다라는 거지. 잘 맞는 여자가 있을까요? 이런 거요? 영국 숙녀 만나면 되니까요. 영국 숙녀. 닉네임이 하이에나 뭐 이렇게 해놓은 사람으로 만날 때 진짜 만나야겠네.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입고 나왔어. 아이디가 묘성 공듀 뭐 예를 들어 공주. 저는 못 만나. 뭐 지구별 여행자 별 뭐 이런 느낌이랑 맞는 별인 거지. 야, 나 주변에 있어. 지구별 여행자 야, 있어. 꼭 있어. 내 주변에 있다고. 꼭 지구로 여행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내가 볼 땐 감성 코드가 맞는 거지. 아니 나는 그냥 그거 같아. 그 카톡 프로필에다가 너무 많은 감정을 반영하는 사람 자체가 나한테는 좀 익숙치 않은 거. 그럴 수 있죠. 그치.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구별 여행자는 만나보면 술자리에서 보면 나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 너 중학교 때 했었냐? 아니 제가 여행대학이라는 그 회사를 일을 다녔었잖아요. 여행대학 정모 같은 걸 하잖아요. 온 동네 지구별 여행자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 보지.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십 명씩 봅니다. 그러면 그때만큼은 패키지로 여행하시는 거야. 그럼요. 그러면은 지구별 여행자 중에 나쁜 사람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상 아니 선하고 순수하실 것 같아. 지금 세상 선하고 세상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내가 아는 지구별 여행자도 그래요. 되게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뭐 약 한량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좀 그랬던 것 같네. 뭐 주식 사기치고 이런 분들이 아이디를 아유. 지구별 여행자로 할 것 같지 않잖아. 그렇죠.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목표 수익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런 분들은 보통 프사에 그래프 올라가 있습니다. 맞아. 이런 분들도 꼭 있어. 목표 수익 뭐 200% 해가지고 많이 계셔. 그러니까 너무 사업 목적이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 자신의 감정을 너무 투영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 목표를 뭐 너무 거기다 걸어놨다던가 다들 모르는 있나 이러면은 볼까? 내가 안 하는 행동이니까 어색한 거지. 그렇지. 응. 궁합이 안 맞는 거지. 뭐 자기 개발 세게 들어간 거. 저도 자기 개발책 좋아하거든요. 뭐 열심히 살자 이런 거 당연히 좋아하는데 정말 과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전에 봤던 거 뭐였더라? 뭐 오늘 잠을 줄이면 꿈을 이룬다 뭐 이런 거. 뭐 당신이 허투루 보낼 오늘은 어제 사망한 주군이가. 자가 간절히 바랐던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 약간 한때 유행했어요. 라이프 어쩌고 저쩌고. 맞아. 뭐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랑 개인적으로 결이 안 맞는 친구들은 호날두 사진 이렇게 해놓는 친구들, 메시 사진 해놓는 친구들, 약간 해외 축구에 심취해 있는 했죠. 그런 친구들도 저랑은 좀 결이 좀 많이 안 맞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진 정도 걸어놓는 거는 괜찮지 않나? 아 근데 인터넷 짤로 그런 게 좀 돌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인터넷 그 카톡 프로필 창에 축구 사진,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사진 해놓는 경우는 좀 아싸인 경우가 많다라고 짤로 이렇게 돌더라고. 짤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이 깨질 수도 있는데 프로필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좀 판가름하려고 하잖아 사람들이 재미로라도. 내가 오늘 낮에도 아버지랑 라이딩하고 이제
저 헤일이 갔었거든. 네. 그래서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왔더라고.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왔더라고. 뭐 같이 놀러 오셨나 봐. 근데 그렇게 꽃 사진을 찍고 계신 거야. 맞아. 꽃 사진을. 게다가 그 꽃 너머에는 카페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 꽃 사진. 그러면 그 사진에 뒤에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걸릴 텐데 이렇게 눈치는 좀 보시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꽃 사진을 찍으시더라고. 꽃에서 요즘엔 약간 트렌드가 바뀐 게 이찬원, 임영웅 약간 이런 분들 사진으로 바뀌는 경우도 좀 많아요. 맞아요. 50대, 60대 이상에서. 근데 이렇게 꽃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 네. 그것도 어떤 특징이겠지? 왜냐면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이 계시니까. 꽃이 그 예뻐 보이는 그 나이가 연령대 있나 봐. 감성인가? 네, 그런 것 어. 같아요. 자연이 갑자기 아름답고 응. 그리고 어디 놀러 다닐 때 보면 이제 코스들이 꽃이 있는 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 이렇게 놀러 다닌다, 잘 다닌다라는 거를 과시하는 방법은 그 안에 있는 꽃밖에 없다. 아니 박정원 기자라고 이제 오마이뉴스에 이제 아, 기자님 네, 계시는데 정호 나보다 한 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풍경 사진을 찍어대. 맨날 하늘 사진 올리잖아. 인스타에서. 하늘 사진 올리고 맨날 꽃 사진 올리고 나보다 한 살 많아. 심지어 그냥 빠른이어가지고 나랑 연도도 같아.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게 그런 거 보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 아니면 내가 그걸 바라봤을 때 기분 좋아서 그치. 그걸 저장해놓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놓지 않나? 네. 그래서 아니, 어느 정도 나이대가 되면 나도 지금 이제 점점 더 자연이 좋아지긴 하거든. 저도요. 그러니까 캠핑도 하고 바이크도 타고 그런 거야. 자연이 좋아서 결국 그러는 건데 이게 그렇게 꽂히는 경우도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꽂혀 있잖아요. 저는 바다에 꽂혀 있잖아요. 늘 바다에 꽂혀 있는 편이고. 난 정호 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회사 빡세고 집에 들어가면 육아하고. 볼게 제가 이런 하늘이야. 처가의 지분이 더 많은 집에 살고 있고 자연 말고 날 받아줄 곳이 없어 지금. 맞아. 그래서 요즘에 맞네, 내가 자연이 맞네. 땡기나? 자꾸 이렇게 꽃 사진을 찍고 올리고 싶고 그래요. 그래 날 받아주는 곳은 자연 네이처밖에 없다. 자연이 도가 사상이 티셔츠도 지금 자연 아닙니까? 네, 자연입니다. 자연의 아, 결실. 여자가 여기 있었네. 네, 자연의 결실 아닙니까? 아 여기도 있는데 이거 포인트 있는데. 저 꼭지에 걸렸나 보다. 나 머리카락이. 그런 짤도 있더라고요. 이 뭐야? 받아서 얘기하는 거야. 꽉 찼어, 지금? 받아서 얘기하는 거야. 네네. 그 과자 부스러기가 여기에 떨어져 있는 메이크업 여성이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야 그거 나 아니냐? 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나 기념 그거만이 그럴 수 있지. 이상하게 그럴 수 있지. 야 여유로운 척하지 마 작가 너. 허위매물. 아니요. 창석이도 바다 진짜 좋아하지. 얼마나 바다를 좋아하면 바다를 범하겠다는 생각으로 알몸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골 다 내놓고 그날 첫날 밤이었거든요. 알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잖아. 나는 보내 지역구에서. 알겠습니다. 서툴렀어. 첫날밤이라서. 네. 어쨌든 마음이 급하죠? 뭐이 신경 쓰일 수 있다. 영국 신사라는 아이디가 신경 쓰일 수 있다. 근데 뭐 예전에 그냥 그런 감성에 잠깐 해놨는데 잊어먹고 신경 안 써서 남아 있는 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굳이 취소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만나서 이상하면 커피만 마시고 헤어지면 되잖아. 뭐 그럴 수 있는데 유추를 하자면 자기애가 좀 센 스타일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그렇게 거지.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소개팅을 받아서 전화번호 저장했는데 배경도 프로필 사진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되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일까? 상상하게 되죠. 그리고 좀 답답하죠. 네, 궁금한데. 궁금하니까. 네. 근데 편견을 갖고 만나는 것보단 아예 모르고 만나는 게 그래, 없는 게 나은 것 맞아요. 같긴 해. 네. 맞아. 차라리 본인 얼굴과 상관없는 뭐 네. 다른 사진이 걸려 있는 게 훨씬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긴 해. 푸사 뭘로 돼 있어요? 다들? 난 뭘로 저 돼 있지? 전 파란색 그냥 아무것도 2년 없네. 전인가 3년 전에 찍었던 저 스튜디오에서 찍은 건데 저는 푸사 없는 사람도 만나보긴 만나봅니다. 영국 숙녀도 만나보고. 근데 영국 숙녀 만날래 푸사 없는 사람 만날래 하면은 난 영국 숙녀 만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푸사가 없는 게 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이끌 내가 수도 타인에게 없고, 나도. 내 얼굴을 알리지 않아도 날 등록해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상대에게 나를 알리지 않는 행위예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고집이 센 사람일 수 있어. 저는 사진이 없어요. 이끌 정도 없네. 네. 저도 없어요. 두 분은 엠장은 있네. 없으시더라고요. 나 있네. 그러니까 이 사진도 그때 내 감정이 반영되는 것 같아서 좀 그래서 피하게 나도. 되는 것 같더라고. 아예 신경 안 써요. 몇 개는 없애야겠구나 이거. 해놓고 계속 몇 년 동안 안 바꾸니까 네. 몇 개는 없애야겠네. 신경 안 쓰게 되죠. 저는 여러 개 한 7개 정도가 걸려 있는데 대부분 고양이 사진이네. 아코 사진이네. 네. 고양이 사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잡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감 받겠죠? 이끝이 읽어주시죠. 30대 중반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점심시간도 반납하고 업무에 매진 중인데 며칠 전 점심시간에 빈 사무실에서 혼자 컵라면에 물을 부어놓고 있었는데 옆 팀의 20대 후반 여직원이 혼자 들어오더라고요. 본인도 일이 바빠서 간단히 해결하라고 김밥을 사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순간 뭐지?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라면 드시는구나 하면서 제 옆에 앉아서 김밥을 뜯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 드셔보세요 하면서 제가 대답할 새도 없이 갑자기 나무젓가락으로 제 입에 김밥을 넣어주는 겁니다. 뭐야? 그런데요,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렸습니다. 입에 넣어주길 기다렸던 사람처럼요. 무튼 그렇게 어색한 점심을 하고 며칠 뒤에 회사 사람 몇 명과 커피숍에 갔어요. 그때 그 여직원도 같이 갔는데 저는 알을 시켰는데 그분은 신메뉴를 시키더라고요. 전 특별한 의도 없이 그거 맛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그 여직원이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라며 본인이 먹던 커피를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평소 이분과 큰 접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밥 사건과 커피 사건 이후로 괜히 나한테 관심 있나? 생각이 되고 저도 그분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제가 오버하는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건 제가 결론을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게 비하 표현이 아니라 저는 비유 표현을 써서 비유. 이 네. 여성분은 끓는 냄비 스타일입니다. 늘 넘쳐서 흘러서 흘리고 있어요. 좀 흘리는 스타일이다. 늘 끓고 있는 분이야. 그래서 늘 흘러서 내리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나에 대한 호감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치. 맞습니다. 이거는 호감이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근데 30대 중반,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 이렇게 남성분들이 요런 거에 설레어하고 설레야지. 혹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럽니다. 슬프고 저는 맞아.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면요 8번씩 저 의심해요. 누굴요? 무슨 의미 이러면서 점원분이 날 좋아하나? 크게 웃었어. 너무 크게 웃는다며. 너는 그 웃음소리 조절 안 되는 것 때문에 인생에 아주 큰 패망이 올 거야. 아니 리액션을 해도 지랄 안 해도 지랄. 내 거에 유독 크게 웃는다고 제가. 아니 크게 웃으면 좋은 거잖아. 웃겼으니까.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조롱으로 조롱이잖아. 누가 봐도 조롱 웃음이잖아. 어? 내가 이게 인정하자 착각이라고. 근데 걷다 대고 말이야. 조롱을 또 뿌리고 말이야. 너 아주 그걸로 아주 큰 낭패 봐 한번 너 아주. 낭패를 보더라도 웃어보겠습니다. 아 소신 있어. 소신 있어. 소신. 아 택이 있네. 아 근데 이거 남자들이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이거 혹할 수 있지. 이거 커피 드셔보실래요? 이거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단체로 있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쓸 수 있는데 둘인데 김밥 까서 먼저 입에 넣어준다. 맞아. 입이 잘못이야. 입에 넣어준 게 잘못이라고. 아, 그치. 그냥 그 앞에 놔주거나 드셔보세요는 하는데 입에 넣어준다? 그럼 이 받아 먹는 벌린 입은 뭔가요? 아니 이미 무슨 본능적이야 오니까, 이거는. 하니까. 근데 이거 웃게 될 수 없어.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벌린 게 문제입니까? 넣은 게 문제입니까? 일단 좋은 거다 야. 일단 둘 다 좋은 행위인 것 같은 느낌은 이거 들어. 찬서가 이거는 질문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냥 너 웃기고 싶은 거잖아. 내가 대답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대답한 나는 뭐가 되니? 난 다 했어. 난 하고 싶은 거다 했어. 이미 내가 의미가 없어요. 내 대답이. 맥락 이거 뭐고 그냥 지색들이 하면 끝이야 그냥. 나는 그냥 도구야 도구. 이용단에 따라서 이 씁쓸함만 남아 우리는. 뭔가 씁쓸한 웃음만 도네요. 이게 우리는 이게 겁탈당한 느낌. 가만히 있다가 멘트 겁탈당하는. 이끄나. 이렇게 돼. 돼요. 이렇게 돼요. 이거는 반사작용이에요. 근데 형. 진 웃는 게 원래 그렇게 예뻤나? 설레어 하잖아. 설레네. 와.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미치도록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이러지 않아. 그거는 맞아, 그런 맞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뿐이지 이 사람한테 특별히 호감이 있어서 입안에 넣어준다거나 이걸 먹어보세요라고 한 건 아닐 거다. 이분이 끓는 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흘러 넘치고 계속 흘리고 다니는데 이 남자가 안 받아준다. 이분 승부욕 생깁니다. 이 여자분. 아 여자분? 네, 계속 입에 넣어줄 수도 호감도 있어요. 없으면서 계속 이렇게 흘릴 수 있다. 이래도 안 넘어와 이런 식으로. 네, 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뭐 되게 극단적인 걸 넣을 때까지 한번 계속 땡겨보는 것도. 김밥 다음에 뭐 들어갈까요? 전화장사? 아빠. 계속 혀로 밀어야 되는 거지. 안 맞겠다고. 이상하게 연결되네. 왜 나는 맥락에 크게 위해를 끼치진 않았잖아. 아니 옆에서 봤는데 혀가 두꺼워서 그랬어요. 두꺼워서. 굉장히 두껍네. 원래 두껍다고 얘기했잖아. 나 혀 두껍다고. 두껍네. 혀 두껍이에요. 네. 이게 두꺼비가 뭐야? 혀가 두껍다고. 혀 두꺼비. 네. 아 근데 제 기준에선 절대 관심 없는 사람한테 입에 안 넣어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건 그래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땐 야, 니들 뭐 하냐? 이런 거 초콜릿이 묻어 있어서 내가 손가락으로 입술을 닦아줬는데 내 머릿속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묻어 있는 게 더러울까 저 손이 더러울까 내 손이 더럽지. 이게 나를 챙겨준 건가 먹이는 건가. 조금 전에 화장실 갔다 오지 않았을까요? 이쁘다. 나 요즘 사타구니에 습지 있다.
지금 머리 쥐어뜯네. 왜뭐 쳐다보지도 않아. 진절 막 진절이 불경스럽나 봐. 되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 네. 내보내지 혹시 습지 넣으면 그렇게 보다. 좋겠다 둘이 아주 그냥 병도 나눠가지고. 아니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얼굴에 뭐 묻은 게 있거나 이렇게 있는데 무심결에 이렇게 닦아준다거나 아니면 그럴 수 음식물인데 있지. 닦고 자기 입으로 넣는다던가. 아 그거는 100% 호감이지. 연인이 하는 거지 이건. 그러니까 그래 호감이지. 그 김소연 씨 있죠 뮤지컬 김소연 씨. 네. 김소연 배우가 키스씬이 많이 있는데 키스씬 갔다가 남편이 굉장히 질투 전혀 안 한대요. 그냥 딱 한 번 질투한 적이 있어. 불같이 화낸 적이 있었는데 키스를 막 마치고 묻어서 이렇게 딱 닦아줄 때. 닦아줄 때 거기서 남편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봐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끝나고 닦아주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얘 하고 싶은 거 하겠고요. 야, 이거 이혼 생방송이야? 진짜 다른 방송 하고 있어. 아 그렇게 해줘. 분리시켜줘. 여기만 씻고 걸어줘. 그냥 여기만 씻고 걸어줘. 텔레비전 하나 창석이 걸어줘. 또 따로 딴 방송 하나 파. 창석이 카메라에만 저기 씻고 붙여. 젠장. 근데 닦아주는 그런 것 행위. 같아.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사람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호감이 있을 때만 하는 행동인데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니까. 다 흘리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오해를 만드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을 하면 난 그런 감정으로 한 게 너 아니에요라고 혼자 말하는 왜 사람. 앞서 나가? 막 난 이렇게.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나도 싫어. 진짜. 예전에 이제 내가 또 모임에 좀 늦게 갔어요. 네, 일 마치고 늦게 갔는데 이제 다 아는 사람이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몇 명 섞여 있는 자리였어. 처음 보는 여성분인데 내가 가자마자 내가 식사를 안 먹었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장원이는 밥을 안 먹었으니까 시켜주자 해서 뭐 찌개 같은 거랑 뭘 이렇게 시켰어. 근데 왔는데 그 자리에 처음 본 여성분이 내 걸 막 다 세팅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처음 본 사람인데. 세팅을 해주면 호감 들지 않아? 내 아니 앞에서 근데 이렇게 세팅해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그냥 원래 그게 몸에 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도리. 도리. 새로운 사람에 대한 촉을 지지 않겠다. 도리. 근데 흔들렸어요, 형은? 무슨 의미? 처음에 남자들은 처음엔 이게 뭐지 싶지. 왜냐면 남들 챙겨주는 건 못 봤잖아. 내가 늦게 왔는데 날 챙겨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내가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앞에서 다 떠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원래 항상 누가 와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보니까 약간은 흘리는 스타일이기도 해. 또 그랬어요. 저의 철칙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철칙을 뭐 쓰지 않겠지만 이렇게 흘리는 여자한테는 절대 대시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좋을 게 없어. 나랑 연인이 되더라도 남사친한테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럴 선배 수 있지. 후배한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여성은 절대 안 만납니다. 근데 되게 싫어. 당한 적 있나요 혹시?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날 좋아하나 호감 있나 해서 내가 그렇게. 다가갔는데 난 그런 거 아닌데요라고 했을 때 그 배신감. 그치. 그 되게 멋쩍은. 멋쩍어. 나 혼자 오버한 네. 거네라는 느낌. 이런 여성 있잖아요.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막 여러 사람 챙겨주고 특히 남자들 뭐 국 떠주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남자의 로망을 자기가 이 실체화 시키려고 하거든. 현실화서 자기가 보여주려고 하거든. 네가 이런 원하는 그런 여자 지금 나에게서 볼 수 있지 않니? 네, 약간 이런 거? 이런 여자분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술 좀 먹으면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춤춘다. 자 엠크나이트 박지 씨 아닙니까? 그거는 걔는 그냥 춤또라이고. 춤돌. 걔는 웃기려고 한 거고 100%. 지가 너무- 추한 춤을 춘다는 걸 인지하고 추는 거고. 지인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 그때. 행복해 보여서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자, 근데 이 공감대 없습니까 이거? 있어요. 네,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 이 정도로 털털한 여자도 그 분야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이끈 형은 철제 안 된다. 지금 저는 안 털털하다는 됩니다. 저는 안 그거에서 됩니다. 여자들이 그런 게 있어. 정말 남자들이 봤을 때 털털해 보인다라는 걸 노리는 거. 그러니까 여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털털한 척하는 거다라는 게 다 보이는데 남자들은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남자들한테만 보여주고 싶은 털털함을 보여주는 애들이 있다. 이런 거 엄청 음식 잘 가리는데 난 다 잘 먹어요. 네. 뭐 그런 가리는 거 없어요. 막 이런 거 같은 그리고 거. 옆에 괜히 밥 더 먹어야지 그래서 밥 그냥 옆에 사람 거 퍼먹고. 이게 근데 막 그치, 예를 들어서 털털하지. 같이 고기면 고기 한 점 굽지도 않는 년이 막 옆에 사람 먹으면서 괜히 털털한 척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여자들은 극혐하네요. 그죠? 그러네요. 안 돼.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는 여우짓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사연 속 여자분들은 내가 봤을 때 100%
싫어한다. 직장 내에서 여자분들 사이에서의 평판은 좋지 않을 것 같아. 왠지. 그쵸. 아니 그치. 이도 혼자 들어와서 입에 넣어줬잖아요. 아마 옆에 솔직히. 누구 있었으면 입에 안 넣어줬을 거예요. 입에 어떻게 넣어주냐? 맞아, 이거 좀 맞아. 그렇지. 그리고 이런 여성분들의 주요 타깃이 30대 중반, 30대 후반 미혼 남성들 제일 쉽거든. 아 근데 너무 우리가 저기 네거티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긍정적으로 한번 봐봐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호감이 있어서 이렇게 입에 넣어주고 이 사람 자체가 호감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네.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다 그런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 그럼 못 받겠지. 아니 그럴 수 근데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남자한테 관심이 있어서 남자의 어떤 지금 그 밥 먹는 패턴을 딱 보고 지금은 조금 내가 기회를 볼 수 있겠다라고 약간 전략적으로 저 남자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김밥을 사가지고 가서 자연스럽게 친해져 봐야지라고 해서 그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겠네요. 끝. 근데 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거 맛있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이거는 호감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여성분들 많아. 자기가 먹던 거 빨 때 아무렇지 않게 넘겨주시는 분들 많아. 할 때는 좀 그게 바로 털털 덜어서 척한다는 줄 것 거야. 같은데? 그지? 먹어봐. 덜어서 주지. 덜어서 줄 그게 것 같아. 바로 아무렇지 않은 척. 분명히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먹을 때는 그렇게 안 줄 거거든. 근데 나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라고 하는 척하는 거야. 왜 이렇게 싫어해? 왜 이렇게 싫어해? 야, 여정이요. 내 눈에 다 보여 이년들아. 진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누나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네. 시원하게 듣는 겁니다. 네. 근데 진짜로 호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너무 배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 남성이라면 100%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실 거 이미 흔들려 있잖아. 어때요, 이미 오천수 힘들었잖아. 작가님은? 난 이근이 형이랑 반대. 난 팩맨이에요. 앞에서 누가 흘리고 앞에서 따라갑니다. 계속 하나씩 먹으면서 따라 계속 흘려주네. 맷돌춤이야 맷돌춤. 팩맨. 팩맨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옛날에. 네.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먹으면서. 승아야 CG 많이 넣어야 돼. 열심히 일해라, 승아야. 창석이가 주워 먹는 거 똥으로 해줘. 하나씩 먹으면서 따라 계속 흘려주네. 아니 근데 그렇게 따라가 보기도 하고 거기 대어 보이기도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네. 이분은 지금 흔들렸으면 내가 따라가야 되는지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지 상태가 아직 안 선 거예요. 이때 그냥 따라가봐. 그래 한번 좆되면 정신 차리는 거고 잘 되면 잘 되는 거지 맞아, 뭐. 맞아.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내가 너무 좀 진짜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따라가서 뭔가 남자분이 날 좋아하는 것보다 싶어서 훅 들어갔다가 개처럼 이상한 남자 취급당하고 맞아. 회사에서 소문나는 경우가 너무 그런 많아. 게 있어. 내 주변에도 100% 저 여자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남자가 들이대고 들어갔는데 여자가 정색 빨면서 이상. 그리고 하나의 컬렉션이 생긴 듯이 이제 회사 술자리나 뭐 자기들끼리 친한 지인들끼리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고백했잖아. 정말 이렇게 싫어. 이제 하나의 컬렉션이 되는 게 난 너무 싫은 거지. 심각한 완전 경우 알겠다. 그렇게 해서 약간 남자분이 좀 더 술 먹고 용기 내서 들어갔는데 다음날 완전 쓰레기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내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내가 섣불리 그러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이건 지켜봐야 돼. 나한테만 이러는 여잔지 그치.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는 여잔지를 한 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진짜 내가 여자 입장으로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끈이 말대로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는지 아닌지는 꼭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게 동호회나 아니면 어떤 뭐 친구들끼리 뭐 지인들 모임에서 이러면 뭐 훅 들어갔다가 안 되면 그냥 그 모임 안 나가거나 동호회 옮기면 되지. 근데 회사잖아. 잘못 훅 들어갔다가는 리스크가 좀 커요. 또 요즘 맞아요. 세상에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현명히 잘 판단하시고 결국 가장 베스트 결론은 창석 씨 말대로 여자분도 호감이 있었을 경우 그랬으면 이건 너무 좋겠다. 아름다운 그게 결말이지. 베스트죠. 완벽하죠. 네. 네. 그러기를 간절히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는 아프지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2부에서 만나요. 안녕. 네요 뭐. 존니의 보스터 기믹 잘하나. 말하고 마음